서울병원 내분비내과 과장님이시고 서울카톨릭대학교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장 그리고 아이쿱 대표로 계신 그 조재영 교수님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서 발표 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까는 제가 좀 스마트 병원의 원론적인 얘기를 드렸다면 저희가 진짜 아이쿱에서 하고 있는 좀 구체적인 내용을 드리고 아이쿱 대표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인 교수께서 시간을 잘 맞춰주셔가지고 제가 여담을 잠깐 시작하면 아까 김원성 교수가 얘기 드렸는데 2009년도에 이제 취직하러 나가겠다는 사람을 붙들고 제가 차돌 사주면서 나만 고생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고생하지 않겠냐고 해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됐는데 10년이 지나도 또 김원성 교수는 의료정보학 쪽으로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고 있고 전 저대로 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아까 원격진료 얘기했지만 진짜 아픔이 많이 많았습니다. 뭐 굉장히 새로운 걸 시작했고 논문도 꽤 괜찮은 것들을 내서 외국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발표도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좀 못 알아주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욕도 먹고 막 그랬는데 이완용은 아닙니다 제가 근데 제가 외국에 나가서 스탠포드 대학 가서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헬스케어를 왜 안 하느냐는 이제 그때 미국에서 막 헬스케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는 안 할 거라고 욕만 먹기 싫다고 막 그랬는데 그때 저한테 많은 충고를 해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의사이기도 하고 IT 회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헬스케어를 처음 시작한 사람인데 이런 플레이어들을 연결하는 건 당신이 제일 잘할 거다. 전 세계에 당신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당신 좀 해보라고 그래서 근데 갑자기 뭐를 합니까? 이 헬스케어라는 게 너무나 방대해서 뭐 기계를 만들 수도 있고 앱을 만들 수도 있고 뭐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내가 갑자기 뭐를 하죠? 갑자기 혈당 쪽을 했으니까 혈당 앱을 하나 만들어서 기존의 사람들하고 또 경쟁을 해서 내가 더 좋다고 그것도 웃기는 거고 여러 개 통신 여러 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하다 보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이런 진료실에서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의미에서 오늘 그거를 좀 오랫동안 만들게 됐고요. 그거를 선보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 환자 간 좀 소통을 잘해보고 그런데 환자 중심적 교육과 상담, 그다음 플랫폼의 필요성에 말씀을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션 센터드 어프로치가 요즘 화두죠. 그냥 환자 중심적인 치료가 되어야 한다.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렵죠. 당뇨가 60명, 70명 보다 보면 그 환자가 솔직히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를 다 어떻게 알고 왜 치료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데 당뇨 환자는 뭐 팩트 시대 한 것처럼 당뇨병학에서 발표한 것처럼 너무너무 많죠. 500만 명이 넘었고 당뇨병 전 단계가 870만 명이나 돼서 당뇨병 환자 입원한 전 단계 1370만 명이나 되거든요. 웬만한 사람은 다 당뇨병 전 단계에 있다 당뇨병 환자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당뇨병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렵죠. 이렇게 체중을 빼는 것도 아니고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인데 그래서 환자마다 전부 달라서 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고 치료를 한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렵지만 해야 되는 거죠. 어렵는데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자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어떻게 환자 70명 보는데 어떻게 다 하니? 라고 저한테 왜 말씀하신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런 방법을 찾아가 봐야죠. 그렇다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3개월 동안 의사 3분 만나고 그거는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고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인데 이렇게 많은 질환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스마트 병원이라 한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면은 저는 그 중에서도 맞춤 교육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스마트 병원의 일환이 되고 아까 송혜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연결을 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병원과 회사가 콜라보레이션 만든 많은 어떤 것들을 저는 환자한테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퍼블리셔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환자들은 굉장히 많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성을 잘 변화시키지 못하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은 만성질환이 이완되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컴포넌트가 굉장히 발달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AI가 발달하면 의사가 없어지나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다 필요 없나요? 그냥 그 사람이 컴퓨터가 추천하는 약 먹고 그냥 하면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만 그런 시스템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옛날에 내가 알아서 했어야 될 것을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잘 해주는 의사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의사도 있겠죠. 그럼 거기에 분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환자는 결국에는 그 의사 나한테 약을 마지막으로 처방해주는 그 의사에 굉장히 디펜던트 할 텐데 그 사람이 나의 전문가죠.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 나를 제일 잘 알아주는 전문가의 역할은 굉장히 커질 것이고 그 환자 의사가 무엇을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다. 중요성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의사 환자 간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저는 중요할 거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이죠. 의사와 환자를 그냥 진료실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에서 연결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지금보다의 진료 문화를 조금 더 개선해보고 그런 거에 집단지성으로 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뭐 고지혈증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확실하게 환자 좀 더 잘 알아듣는, 누구는 10분을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고 누구는 굉장히 빠르게 환자를 이해시킬 수도 있고 설득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디지털 헬스케어랑 어떻게 잘 접목을 할 것이고 산업화되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교육 수가로 돼서 환자가 의사가 열심히 설명하는 것이 수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동영상들을 잠깐 캡처를 했는데 이렇게 환자들이 오면 제가 실제 진료실인데 진짜로 3분 딱 오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정말 빠르죠. 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환자는 굉장히 답답하고 무슨 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 약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결국에는 안타까운 거는 인슐린을 참 10년 동안 맞고 있는데 인슐린 이름을 모릅니다. 진짜로 그게 그렇게 다 알 것 같죠. 그렇죠. 모르면서 빨간 거 맞으세요, 초록색 맞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서로 10년 동안 맞고 있는데 이런 거 모릅니다. 그게 뭐 현실인 거죠. 우리가 무슨 AI, 빅데이터 다 멋진 얘기지만 환자는 자기가 먹는 약 이름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 약이 왜 먹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최선은 아니니까 우리가 최선을 찾아가는 방법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그냥 이거는 저희 회사 광고는 아니지만 아이쿱을 자꾸 찾으시면 생협이 나와서 생협을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ICOP고요. 저는 IPO 이렇게 정확히 영어 발음 아이쿱으로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제일 친한 절친이 이따 발표할 주지영 교수랑 만든 회사고요. 북을 거꾸로 해서 함께 책을 만드는 시스템. 오늘도 보여드리는 건 의사와 환자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환자가 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소통을 해야 하고 그 소통을 좋은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은 결국에 많은 사람들과 공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좋은 취지로 만들었지만 10년째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바이에타라는 주사제를 썼을 때 굉장히 쓰기 어려운 주사제였고 10년 전에요. 굉장히 환자들이 싫어하죠. 주사제 말만 나오면 인슐린이라서 안 쓰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제가 한 450명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시아에서 이 약을 제일 많이 쓴 릴리에서 굉장히 릴리라는 회사에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환자한테 설명을 하길래 그 약을 그렇게 쓰게 하느냐. 이거는 주사를 2번이나 맞아야 돼. 구역질이 엄청나게 심하고 엄청 비싼 약을 어떻게 이렇게 잘 쓰냐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종이에다 써서 줬습니다. 효과와 부작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고 종이를 이렇게 찢어서 줬더니 환자가 3개월에 이 종이를 또 들고 와서 이 약 써보겠다고 해서 저는 썼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그림들을 그리기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노트로 그냥 미리 그려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었고 그거를 그려서 하나 찢어줬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많이 써서 그때 생각해 놓은 겁니다. 이게 이런 그림들이 내 방에 엄청나게 많다면 이 환자한테 가장 적합할 것 같은 컨텐츠를 내가 탁 꺼내가지고 내가 거기에 뭔가 추가를 해서 탁 주면 환자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렇잖아요. 아주 쉽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디지털로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통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 환자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사람 눈이라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뭐라도 전해주고 이름이라도 알려주고 약 이름. 그런 멀리는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근데 거기서부터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곧 스마트 병원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다 설명 이미 드린 거고 그래서 저는 많은 시스템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헬스케어의 어떤 길목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이유와 관리는 새로운 교육이다. 그래서 뭐 말은 그냥 거창하게 지냈지만 디지털 페이션트 에듀케이션 플랫폼 이렇게 부르고 이름은 이제 회사를 어떻게 좀 알려보고자 아이쿱 클리닉이라고 이렇게 예전부터 지어서 브랜드 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를 연결한 나름대로 스마트한 혁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아이쿱 클리닉 기본적인 시스템은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인데 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많은 어플이 나와 있죠. 이렇게 우리 헬스케어가 발달하면서 IT가 발달하면서 저도 그랬습니다만 IT를 이용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고 다 이제 다 뭐 당뇨병도 치료될 것 같고 비만이 살도 빠질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했지만 저도 뭐 과제도 엄청나게 많이 받아보고 했지만 그럼 됩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근데 환자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환자 예를 들면 앱 하나 깔게 만드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환자한테 다 알아서 쓰라고 하지 말고 그거를 자기는 그냥 간단하게 썼더니 내 주는 의사가 뭔가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의사한테 컨텐츠라든가 뭐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든가 박스라든가 앱들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그 의사가 최종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도록 돕자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연결하든 집에서 측정한 아까 김원성 교수께서 얘기해 주신 PGHD들 이제 페이션트 제너레이티드 헬스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든 병원 데이터이든 환자가 측정한 어떤 리스크 어세스먼트나 서베이 데이터이든 그 데이터를 잘 접목을 해서 의사가 가장 편한 화면을 만들어주고 그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한테 교육을 하고 그것이 다시 환자한테 전달되도록 하는 게 저희의 시스템의 특징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뇨병이든 암 질환이든 많은 질환에 적용을 하면 될 거고 저는 단순한 플랫폼이니까 그래서 많은 회사들과 함께 일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코 클리닉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아까 아날로그적인 소프트웨어를 했잖아요. 뭐 하나 뽑아서 그냥 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책 한 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환자한테 딱 요거 읽으면 좋거든. 그 환자 딱 찢어서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환자가 잘 안 읽죠. 그러면 글씨가 너무 많으면 또 그러면 이거죠. 제가 생각한 이 환자한테 이거가 나한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환자는 담배를 끊어야 돼. 담배를 끊지 않는 사람한테는 줄 필요 없겠죠. 근데 이 사람 진짜 담배 끊는 게 심혈관 질환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길이야. 담배를 끊으면 내가 담배를 끊으라고 말을 하겠지만 어떻게 끊으면 좋은지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담배를 끊어보세요. 무슨 어디를 가보시라든가 캠페인을 해보라든가 이런 건 그런 콘텐츠가 있다면 학회가 주든 질병관리본부가 주든 그런 걸 저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 한번 가보시죠라고 라도 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보다 그러면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럼 대신에 거기에 내가 꼭 끊으세요 하고 별표를 쳐서 주면 저는 제 할 일은 한 거죠. 그래서 아이코 클리닉이라고 했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콘텐츠가 많이 있고 이때 저 부스 오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교육을 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 자료가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한 10명의 의사가 한 명의 교육자가 똑같은 걸 주면 10명이 똑같은 교육자를 주겠죠. 또는 한 명이 10명한테 줘도 다 똑같아지겠죠. 그게 아니라 10명이 잘못했네요. 10명이 한 명한테 무언가를 주더라도 다르겠죠. 왜냐하면 환자 생각과 다르니까 또 한 명이 10명한테 주더라도 환자의 특성이 다르니까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담배를 끊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담배를 원래 안 피는 사람이라면 그 얘기는 해줄 필요 없겠죠. 다른 식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환자와 메시지를 보내주든 저장을 해주든 프린트를 해주든 이게 가능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병원도 뭐 이익이 있어야 될 테니까 병원의 어떤 그 교육 홍보가 되도록 이게 뜨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을 적어줘서 저는 실제 많이 써보면 선생님들이 많이 좀 가입하고 있는데 꽤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도움도 되고 설명도 편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병원의 로열티가 좀 더 증가돼서 좀 더 그 병원을 다시 방문시키는 그 병원 같은 교육을 참 잘해주더라라고 하다못해 약 이름이라도 알려주더라, 약 이름에 대한 걸 주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뭐 나름대로의 하고 있습니다. 아이코클리닉.com에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나름대로 시스템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런 교육이 의사만 하는 게 지금까지는 보면 우리가 많은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의사 거를 만들죠. EMR을 만들고 AI를 만들고 그런데 환자는 여전히 소외되죠. 사실 보면 환자는 그 사람이 어떤 팬시한 시스템을 쓰는 건 다 좋은데 나는 뭐합니까? 앞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컴퓨터 아무리 멋있는 컴퓨터를 쳐다보고 있어 나는 그 사람 의사는 여전히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죠. 나는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가 되는 거예요. 약 처방에서 안녕히 가세요. 나는 뭐 그게 없는 거죠. 환자한테 고개 끊으면 저는 그게 아무리 좋은 다리여도 1m만 연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건널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1m를 연결을 안 해주면 그 다리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 1m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어떻게 연결할까 그래서 헬스쿱이라는 환자 앱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것이 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인터액션이죠. 의사와 환자를 어떻게 인터액션 시키는가가 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는 뭐 우리 병원에 온다면 이 의사로부터 5페이지, 저 사로 5페이지를 받고 한다면 나는 20-30페이지에 언젠가는 책을 만들 수 있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기본 버전을 출시를 했으니까 또 오셔서 다운로드도 받으시고 뭐 경품도 받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자기만의 교육 자료를 여러 의사로부터 받고 그러면 이런 교육을 열심히 해주는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 병원을 가도록 유도할 수도 저희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의사들 중에 카톡으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교육을 잘 하시는 분야에 있는 선생님들을 찾아볼 수도 있게 해서 그 의사님이 교육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덱스를 시켜서 교육 지수를 만들어서 뭐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인덱스를 우리 알리고 이 선생님 정말 열심히 교육하는 분이니 교육이 필요한 분들은 그 선생님한테 한번 가보십시오라는 거를 우리 제안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헬스쿱.com을 통해서 또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인터액션이 저희의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외국에서도 많이 전시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외국 의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컨텐츠죠. 왜냐면 거기에 정말 좋은 환자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줄줄이 당뇨병이란 무엇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환자는 나만의 것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 당뇨병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20대 당뇨 환자 다르고 80대 당뇨 환자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은 당뇨병 교육 자료로는 그것은 별로 임팩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대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80대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심혈관 질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콩팥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의 컨텐츠로 만들려다 보면 그걸 일반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환자는 읽으면 무슨 말인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그 환자의 눈높이에 맞는 많은 교육 자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초창기에 만든 건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식사 조절, 그다음에 이거는 뭐 예를 들자면 할머니가 겨울에 당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께 운동을 왜 이렇게 당이 나빠졌어요? 근데 겨울이 추운데 어떻게 운동을 해? 그래서 제가 집에서 운동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집에서 무슨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집에서 뭐 하지? 그래서 75세 할머니가. 그래서 내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걸 알아서 하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유튜브 찾아보세요, 네이버 찾아보세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라도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필요성이 있고 그 필요성이 모아져서 다른 의사로부터 사용되게 하는 것이 저 나름대로의 철학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이런 것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체중을 제가 적어드리거든요. 그러면 환자분은 환자 3kg 빼세요 하는 거하고 지금 65kg시죠? 제가 62라고 여기다 적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환자는 의사가 적잖아요. 여기다 62로 하실 거예요. 6개월에. 그렇게 환자 굉장히 부담감도 갖고 또 이렇게 좀 목표의식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영문으로 만들고 나름대로 외국어로 만들어서 외국에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무슨 실적인 모든 컨텐츠를 제가 전부 다 만들어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당연히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서울대 어느 교수님은 정말 어지럼증에 대해서 교육을 너무 잘한다. 딱 이렇게 하면 어지럼증 설명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두통 이런 거 설명하기가. 그러면은 왜 그중에 뇌 종양도 있잖아요. 다 설명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를 우리가 잘 교육한다면 환자의 눈높이에 맞게 그런 대가들이 만든 교육 자료를 저기 있는 개원의 선생님들이 그냥 쓰실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저자를 참여하도록 했는데 정말 할 거 같지 않잖아요. 근데 해봤는데 꽤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의 업로드를 시키고 있고 저희가 그것에 실제로 콘텐츠 만들어드리고 있고 저자로 다 모셔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이 함께 참여를 했으면 하고 지금 100여 분이 같이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약회사하고도 일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콘텐츠를 다 만들자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네이버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고 책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10만 권의 책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책상에 한 권이 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거를 전부 내가 찾아서 내가 다 이해를 해서 좋은 컨텐츠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컨텐츠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중에 좋은 것들을 의사가 잘 쓸 수 있게 보내주고 의사가 다시 환자한테 설명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학회도 가지고 있고 질병관리본부도 가지고 있고 의과 대학도 가지고 있고 제약사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다 있으면 뭐합니까? 내 게 없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잘 모아서 잘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희 시스템이고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걸 활용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 언어만 잘 바꾸면 언제든지 미국에 있는 의사가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좀 좋은 시스템들이 외국 소개되고 컨텐츠도 알려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가입도 하고 있고 체험단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카톡 서비스라든가 간호사 계정 등록 서비스라든가 그 병원만의 독립 클라우드를 운영하도록 하는 서비스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따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또 토스핀사에서 정성익 대표님도 와 계신데 이게 소리노트라 그래서 내가 이제 쓰는 과정을 그대로 기록을 해서 그거를 바로 메시지를 보내준다든가 그래서 그대로 읽어볼 수 있는 거죠. 들어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사진 찍기라든가 교육 아이템을 가져온다든가 오토매틱 딕테이션 시스템이라든가 많은 시스템들을 발전을 시켜서 선생님들이 아주 쉽게 교육도 하면서 환자한테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키고자 노력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면 아마 2-3개월 지나면 이제 PC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태블릿 버전입니다. 왜냐면 태블릿은 글씨를 잘 써지니까요. 대신에 PC 버전이 나오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쉽게 쓰게 되지 않을까 해서 테스트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의 상태를 좀 파악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환자가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당이 얼마나 높은지, 뭐 체중이 얼마나 변하는지, 예를 들면 그 데이터 커넥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플랫폼, 오늘 마지막 주제인 플랫폼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뭐 제가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플랫폼들과 연결도 했으면 좋겠고 함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혈당을 환자가 열심히 측정하면 이렇게 측정해 보잖아요. 저는 이걸 제가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쭈르륵 보면 압니까? 사실은 되게 귀찮아합니다. 사실 저희는. 그럼 거꾸로 체중까지 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거기다 운동까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럼 환자가 앱을 3개를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저한테 핏빛 앱도 보여주고 혈당 앱도 보여주고. 그럼 제가 내 모습 뭐랬지 이거 보다 못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인터넷 베이스드 글로벌 모니터링 시스템, 환자 혈당을 집에서 측정하고 사이버상에서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외래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당이 좋더라라고 해서 2001년도에 논문을 2개를 내서 외국에서 발표했던 슬라이드예요. 이걸 보면서 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죠. 우리가 세팅 최초로 이런 걸 했어. 그런데 그래도 이런 걸 해보니까 3년 동안 끌어보니까 당이 굉장히 잘 떨어지고, 아주 당이 좋았던 사람도 나쁜 사람은, 좋았던 사람도 이렇게 외래만 다니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렇게 인터벤션을 해주면 인터랙티브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당이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되더라고. 또 막 교과서까지 다 실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큰 실수를 저도 한 거죠. 바보였던 거죠. 이 의사, 여기 있는 의사는 어떤 회사에 취직된 의사이거나 사이버 의사거나 AI 의사죠. 이 의사는 약 주는 의사죠. 이 의사와 이 의사가 같나요? 다르나요? 전혀 다른 사람이, 저는 같았죠. 제가 연구자이고자 의사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 의사는 이 사람이 활동한 걸 혈당 100번을 재든 1000번을 재든 아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볼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한 큰 괴리가 있었구나. 아무리 내가 뭔가를 혈당을 앱을 사용해서 뭐 몇만 원을 내고 공짜든 뭐든 간에 해도, 약을 주는 사람은, 근데 약을 주는 거는 그 약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3분 4분을 만나지만 그 사람은 나한테 약을 3개월치 몇십만 원어치 주고 막 100만 원짜리 검사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러면 안 하게 돼요. 그런 거예요. 아무리 앱을 팬시하게 잘 만들어도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 왜냐하면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통합시킬까가 이제 저의 생각. 그래야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해서 교육도 하죠.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계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은 역시 그 환자가 어떤 앱을 쓰면 그 데이터와 병원 데이터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를 잘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의사가 그 환자 앞에서 교육을 잘 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거를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앱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 앱에 어디로 들어옵니까, 데이터들을. 그래서 저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 끝에 아이고 클라우드를 만들었고요. 이제 이따 패널 보시는 롯데정보통신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고, 또 메디컬 엑셀런스의 마이어 솔루션을 탑재를 해서 어떠한 앱들이든 데이터든 저희 쪽으로 다 연결이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죠. 그 다음에 뭐 시계열 데이터일 수도 있고, 설문 데이터일 수도 있고, 1분마다 측정한 데이터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데이터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가져와서 잘 버무린 후에 적절하게 환자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차트들을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혈당 앱을 제가 다 만드는 게 아니죠. 아이케어 디바이스 코치가 이따 오후에 다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오후에 이제 그런 강론적인 얘기를 드릴 건데요. 그런 것들을 가져오고, 저는 그런 3개월 동안의 혈당 데이터를 어떻게 의사가 보게 만들 것인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서 어떻게 환자는 당이 이렇게 3월달에 나쁘시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따 주정 교수 말씀드리겠지만, 통증을 환자가 측정했다면 어떻게 통증을 우리가 보게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이런 거죠. 제가 꼭 하고 싶은 건, 환자분은 이 통증 데이터거든요. 만약에 운동을 많이 하면 통증이 줄어드시네요. 그러면 앞으로 운동 열심히 하실 거죠? 그럼 제가 진통제를 줄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할 때 통증이 줄어들었는지 안 줄어들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의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논문도 쓰게 됐고, 있다가 주정에서 통해서 오후에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좋은 기계를 만들고자 환자 아플 때마다 누르도록 만들어서, 병원 내에서도 아픈 사람이 이거를 아플 때마다 누르면 그것을 실시간으로 보내서 통증 모니터를 컨트롤 타워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슐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슐린도 환자가 몇 단위를 어떻게 맞는지 의사가 잘 모릅니다. 안타깝지만 그걸 알아야 되죠. 근데 사실 모릅니다. 왜냐면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걸. 근데 이런 걸 인슐린 용량을 측정하는 기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구를 연결을 한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데이터를 보내서 의사가 차트를 통해서 다시 교육을 하고, 환자는 인슐린 컴플라이언스가 몇 %네요? 이렇게 안 맞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열심히 교육한 의사에 대해서는 무언가를 주어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발전했으면 바라고, 체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러 회사들과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질환에 이런 강론 소설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각각의 주제별로 어떤 것이 효과적이더라, 그러면 거기에 뭐 수가를 주든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혈당 교육이든 인슐린 교육이든 뭐 통증 교육이든 그런 게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연락을 줘서 근시 애들이 하도 핸드폰을 쳐다보면 근시가 많아진대요. 그래서 이걸 앱을 만들어 달라 해서 애들이 핸드폰 쳐다보면 그게 이렇게 의사 교육차로 가는 거죠.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서베이 같은 것도 해서 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 10년 후에 당뇨, 심장 질환이 얼마나 생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잘 어려워요. 그리고 알기가 그 사람 담배를 피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된다 맨날 물어봐요. 어디다 적어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 넘어가요. 그러지 않고 그런 것들을 계속 어세스먼트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좋겠죠.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만 정책과 약간 비용과 시간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데이터가 이제 PGHD 데이터, 이런 서베이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합쳐지다 보면 드디어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많은 주제들을 만들 수 있겠죠. 당뇨병 약제가 만들고 있는 당뇨병 약제 추천 시스템, 인슐린 용량 조절 시스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의사가 언제든지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역할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뒤에 이제 윤자승 교수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혈당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환자분은 저혈당 발생이 아주 심한 저혈당이 높으니까 이렇게 조심하세요. 이거를 실제로 만들었고 굉장히 외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증 저혈당 예측 모델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저는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퍼블리셔가 되어서 좀 더 많은 곳에 알리는 게 저의 역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외국에 발표도 하고 하다 보면 꽤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저희도 많은 곳 발표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어느 병원에서는 많은 컨텐츠든 앱이든 서베이 체크든 이것들을 가져와서 교육을 하고 그것을 환자한테 전달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 병원에는 이제 제가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쳐다봐야 될 환자랑 스마트 당뇨병 진료실, 스마트 뭐 갑상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환자가 오면 제가 이제 모니터를 앞에 두고 내가 교육을 하면 큰 모니터로 보호자랑 같이 다 같이 예 이렇게 환자분 혈당이 110이니까 전 단계예요. 다음에는 105로 맞추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그렇구나. 그리고 이거를 다시 환자가 앱으로 가져가든 종이로 가져가든 해서 그렇지 105로 하라 그랬지. 그래서 그거를 친구들과 가족들과 공유를 해서 의사가 혈당 치중 빼라 그러지. 그래서 이렇게 서로 패밀리 서포트가 되는 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닥터와 페이션트가 릴레이션십을 만드는 게 저 역할이고, 이 릴레이션십의 시작은 진료실에서 맨날 만나니까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를 익스펜전 해 나가고, 의사는 의사들만의 네트워크, 환자는 환자들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것이 네트워크 확장이 돼서 누구나 어느 의사나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지만 그래도 잘 만들어놨으니까 23호에 오시면 뭐 가입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상담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모든 걸 다 만들어가지고 뭐 무슨 헬스케어의 무슨 리드 선두주자가 될 거야가 아니라, 이 헬스케어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그다음에 뭐 제약회사, 기기회사, 환자, 의사, 정부, 보험회사 전부 다 걸려 있는데 서로 이익관계가 다 다릅니다. 여기 하면 여기가 안 될 것 같고, 의사만 해도 대학병원이 잘 나가면 개원이가 안 될 것 같고, 개원이가 막 서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싸우는 통에 환자는 여전히 당뇨병이 오면 아무것도 설명 안 해주고 그런 거지 말고 그런 방법을 찾아가야죠. 그러려면 저도 뭐 저만 잘났으니까 혼자 열심히 이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딱 의사 환자의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춰서 최대한 발전을 시킬 테니까 거기에 컨텐츠로 연결을 하든 어떤 앱을 연결해서 의사가 쉽게 볼 수 있게 해주든, 그거를 혼자 하시려면 힘드시잖아요. 그거를 앱을 만들어서 의사가 정부에 있는 의사가 다 쓰게 만들고 환자가 쓰게 만들고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저희 시스템 연결하시면 쉽게 의사가 볼 수 있는 화면을 저는 구성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든 이런 것들을 함께 해서 저대로 출판사대로 발달을 하고 거기 출판사의 저자대로 발달을 해야지, 저자가 출판까지 다 하면 굉장히 어렵듯이 출판은 또 제가 저자가 하려고 하면 어렵듯이 서로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많은 또 앞으로 전시 기간 동안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심플로지스라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신용을 하고 왔고요. 저는 그 아이쿱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이 알고 되게 관심도 되게 많은데 제가 지금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 요즘 최근에 좀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 블록체인 서비스에 되게 맞는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의사든 환자든 뭐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가 있어야지만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뭐 의사 선생님들이 동참을 하셔서 뭔가 하시겠지만 인센티브가 없어지면은 그래도 이게 많이 좀 더 여기 참여율이 낮아진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환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 질병에 대한 증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뭐 굳이 내가 제공할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추후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이 생태계에서 블록체인이나 이런 서비스를 좀 더 접목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예, 너무 잘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 큰 이슈 중에 하나는 헬스케어가 저도 오랫동안 20년 동안 하면서 어려운 부분 역시나 페이어입니다. 돈을 누군가 내야죠. 정부가 내든 보험회사가 내든 개인이 내든 병원이 내든 아무도 돈을 안 내면서 갑자기 산업 가치가 몇 조가 될 것 같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거, 될 것처럼 하는데 다 안 되는 거죠. 기계도 막 엄청나게 팔릴 것 같지만 안 팔리고. 그래서 페이어가 저도 항상 생각합니다. 저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다 무료입니다. 뭐 카톡 서비스를 때 5,000원, 뭐 9,000원 내는 게 있지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약간 비용이 있습니다. 거의 무료입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돈을 벌래? 물론 문제는 이제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그 위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스토어를 운영을 하든 뭐 하는 게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어떻게 하면 좋은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환자가 그걸 잘 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사는 그걸 교육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귀찮아 죽겠는데 뭐하러 하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도 만나봤었고요. 앞으로도 저는 블록체인을 저희는 연결하려고 이미 많이 오픈돼 있으니까 또 언제든지 제안을 주시면 저는 할 건데 문제는 그 블록체인 갖고 뭐 할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인센티브 제도를 이미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또 다른 비즈니스 중에 메디큐비라는 비즈니스, 의사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미 포인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이제 의사한테 주는데 의사 교육자를 만든 이 교육 자료가 다른 데 사용된다면 저장료를 제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꾸로 포인트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딘가는 비즈니스가 창출이 되어야 돈이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인맥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제 좀 환자 수가 늘어나면 그 다음 비즈니스를 연결할 거고요. 환자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거나 뭐 스토어를 운영하거나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게 한다든가 이렇게 광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돌아가면 거꾸로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당연히 컨텐츠를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